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6년 10월 16일 다시 들어갈게요.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6년 10월 16일 일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제 서울에 싱가포르, 일본 말들이 와서 뛰었는데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났죠. 그런데 원래 파트원 국가들 경마를 구경하다 보면은 거의 다 뭉쳐서 달립니다. 뭉쳐서 달려서 거의 직선 상황에서 이제 결판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오프닝 멘트 때 꺼내냐면요. 지난주에 이제 서울, 제주, 부산에서 거의 한 50개가 넘는 경주들, 거의 60개에 육박하는 경주들이 펼쳐졌는데 25개의 경주가 인기 1, 2위권이 부러졌습니다. 이게 지금 파트 2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그래요, 지금. 그리고 인기 1위라고 안 벌어지라는 법 없죠, 경마가. 인기 2위라고 안 벌어지는 법이 없고. 특히나 인기 1위가 20마리가 이상 벌어졌다는 거는 파트 2에서 과연 이게 합당한 일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네요. 얼마나 말을 관리를 안 했으면은 말들이 인기 1위가 3, 4차 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바닥으로 들어오나 버려요. 말을 진짜 상황이 안 좋게끔 만들어갖고. 지난주 부산 같은 경우는 서미트데이인가? 예, 서승훈 기수입니다. 인기 강머리로 발려놓고 꼴찌였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인기 1위. 그 다음에 서울 말들도 많아요. 꼭 부산 말뿐만이 아니고 제주 경마도 그렇고. 마방에서 말 관리하는 특히나 또 이 수장인 조교사님들은 경마 팬들이 있어야 본인들이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타서 상금 벌고 마방 키우는 조교사님들이 좀 돼주길 바라겠고요. 또 기수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경마 팬들이 있기에 본인들이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기승을 해서 성심성의껏 좀 타주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인기 바닥권에 있는 말들 갖고 들어오면 하이파이브를 하고 인기 1위권의 말들 들어오면 머리 푹 숙이고 들어가고 이런 게 파트 2에서 진행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1회 방송을 하겠는데 거기에 걸맞게 또 준비한 내용도 있죠? 예, 이번 주가 이제 제가 금요일 방송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에서는 서울과 부산에서 각 마방별로 이제는 최강 팀 선발대회가 펼쳐지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부산을 필두로 해서 서울에서 6명의 기수가 내려가고 그 다음 주에는 부산에 있는 기수가 6명이 올라오는데 내려가고 올라오는 기수들이 확정이 좀 됐습니다. 팬들의 투표를 위해서 발표가 된 기수들인데 마사의 공개란을 보면 아실 수 있으세요. 우선 서울에서는 박오름 기수, 김혜선 기수, 유승환 기수, 이찬호 기수, 이상혁 기수, 김동수 기수 외 한 2명의 예비 기수까지, 그리고 부산에서는 서수훈 기수, 임성실 기수, 오경환 기수, 사또시, 최상현, 그리고 이성재 기수가 이렇게 발탁이 됐는데,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일단은 서울 대표 그리고 부산 대표입니다. 자, 물론 사정이 있어서 마사의 방침에 의해서 좀 변경된 상황들이 많아요. 근데 이 기수들이 내려가서 이제 각 경기에 다 기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분명히 생긴다고요. 결국은 뭐냐면 내려가고 올라오는 기수들 중에 운 좋은 기수가 발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 좋은 마필을 타는 게 당연한데 여러 가지 또 부담 중량적인 측면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냥 서울과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로 타면 좋은데 자, 이 마필들을 어떻게 출전을 시킬 것이며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체크해서 우리 경마 팬들이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이왕 하기로 한 거라면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방안을 좀 철저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내려가고 올라오는 기수들, 분명히 왔다 갔다 하면서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경마 팬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승해준다면 분명히 저는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이런 챔피언십 경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좀 잘 치러주길 바라겠고요. 저는 뭐 그런 행사들보다는 일반 경주들에서 상금을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기수나 조교사님들한테 배분되는 상금 비율들이 더 올라갔으면 발전되는 건 그대로 그냥 발전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난들 뭐 굳이 인기마로 작업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뭐하러 그러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금을 좀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상금은 좀 올려주길 바라는 예상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상금 얘기 나오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인터뷰 전에 이제 마사회 인터뷰 전에 농담을 좀 했는데요. 저는 그래요. 김혜선 기수가 왠지 이렇게 좀 운이 좋은 것 같거든요. 올해 특히 저는 제가 운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혜선 기수가 챔피언십 먹으면 분명히 저랑 좀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김혜선 기수가 좀 화이팅을 해줬으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좋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얻어먹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잘 얻어먹길 바랍니다. 자, 가죠. 일경주 천배다. 꼭 6등급 마필들 12대의 접전 구도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성원이요. 네, 5번 미스터 포춘이라는 마필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데뷔전 당시에도 인기도에서는 살짝 밀려 있었는데 나름대로 선전을 펼쳐주면서 더군다나 발빠른 마필을 따라가면서 마지막까지도 또 올라오는 모습. 자, 미스터 포춘 상태 자체도 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고 데뷔전 경험까지 치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우승까지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안쪽에 2번 골든게이트란 마필은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엄청나게 무리를 했어요. 시종 뺑뺑 외곽을 돌면서 거리 손해를 많이 봤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이대로란 마필과 병합할 때도 탄력이 좋고, 그 다음에 지난주 5조 마방에 스페이스포트란 마필을 가지고 입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대한 보너스로 태워주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겠고요. 주행검사나 재검을 받은 말 중에서는 몽키삭스나 열퀸 정도, 그 다음에 안쪽 1번 머루랑 정도가 보이겠는데 1하고 9는 좀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4는 페로비치니까 좀 건드려보고 싶고요. 자, 이경주 갑니다. 1300m 국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현이 준비한 오전장 준메인 승부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배당마 한두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수도 없기 때문에 뭐 배당이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보병 세력급의 말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번 폭풍 전야가 되겠습니다. 7월 10일 날 그 정도면 잘 뛰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 8월 20일 날 상대가 강하지 않았는데 눈치를 좀 보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장추열 기수가 오랜만에 나와서 컨디션이 정상적이지 않았을 때이고 지난주 뭐 아주 그 20조 분위기도 그렇고 장추열 기수 분위기도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말머리를 해줄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번 폭풍전야를 추천하겠습니다. 자, 성원이요. 네, 저가 배당 마필을 아예 충마로 놓고 들어갈 배당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직전 경주 분명한 내용이 있는 마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일날 작전 자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작전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미 좋아진 상황 그리고 이번에는 더 좋아지면서 저는 가능한 편성까지 만났다고 생각하는 노림수 마필입니다. 자, 우리 허찬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번 폭풍 전야와 오면 그대로 제대로 된 배당일 거예요. 제가 짐작하기가 좀 어려운 배당이 될 텐데 그거 마침 저는 바로 퇴근하셔도 될 만큼 물론 가실 분은 없겠지만 충분히 노림수가 되는 마필입니다. 그 배당 마필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퇴근하면은 뭐 안 되시죠? 어떻게 될 거예요? 본인이 못 먹고. 그렇죠. 네. 어쨌거나 뭐 퇴근하시더라도 이기게 해드리면 되는 거죠. 3경주 1000m 그 5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이요. 네, 9번 해성여왕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1300거리에 나가서 조금 마지막에 무뎌지는 발걸음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1000m로 거리를 대폭 줄였고 자, 임기현 기수가 또 오랜만에 와서 기승을 합니다. 자, 마방에서도 준비 열심히 그리고 임기현 기수도 열심히 준비 9번 해성여왕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라헨느, 주국성, 쾌한여장부 다 입상을 했던 전력들이 이번 경주에 팔립니다. 물론 해성여왕이 세요. 예. 지난번 1300에서 10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해성여왕은 센데 1도 팔리고 5도 팔릴 거고 6도 팔릴 거고 조금씩 팔릴 겁니다. 근데 라헨느는 지난번에 같이 듣던 마법타란이라든지 갈꽃비란 애들이 전부 다 작살이 났어요. 다음 경주에. 마법타란은 꼴찌 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기 7위였을 때는 대가리 치고 인기 1위로 팔리면 꼴찌 오냐 이거죠. 대한민국 경마가. 어떻게들 말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페로비치 타갖고 또 인기 심하게 팔릴 텐데 어떻게 사람 보고 싶네요. 편성을 보자니. 그 다음에 쾌한여장부도 승군전이고. 그래서 승군전이라면은 오히려 지난번에 용병들 탑된 경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점수제로 그때 진행을 했었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죠? 외국 기수들 와갖고. 그러면 그때는 뭐 야리조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주국성의 걸음이 조금 신장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게 옳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그런 말 중에서 주국성을 좀 보고 배당마 한두를 얘기하겠습니다. 참고 타면은, 왜냐면 지금 이번 경주가 뭐 다들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라헨느를 비롯해서 쾌한여장, 뭐 에마비상, 해성여왕, 이게 발빠른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위권에서 코만 파면은 터질 수 있는 전력. 4번 창영노주. 지난번에는 상태도 안 좋았고 의지도 약했습니다. 직전 경주, 8월 27일 경주를 생각하면 됩니다. 4경주 갑니다. 1200, 5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님. 예, 8번 정글 드러머입니다. 10월 7일 날 마방에서 이제 연습주행까지 시키고 나오는 마필인데, 마필의 상태가 너무도 좋고, 편성은 만만한 편성은 아니지만, 지금 정글 드러머의 상태와 뭐 조성훈 기수의 능력이라면 이거 분명히 가능하겠다 보는 마필입니다. 예. 자, 3번 속도신화가 편성을 좀 만난 것 같네요. 정글 드리머를 제외한 나머지 말들과의 접전 구도라면은 속도신화가 감량의 이점이 있다면은 해볼만 해요. 지난번에 레이스도 느린 레이스가 아니었고, 뭐 거의 뭉쳐 들어왔던 걸 평가를 한다면은, 그 다음에 8월 22일 날 1000m에서도 그 정도 뛰었다 하면은, 6번 속도신화의 자리가 한 자리 비어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1200, 5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 승군마필들을 세게 보지 말자인데요. 이번 경주는 승군마필들이 너무 저는 세 보입니다. 이번 유성 퍼스트가 특히 더 세 보이는데, 지난번에 의도적으로 1300에 출전했던 데뷔전입니다. 자, 이번에는 거리가 1200으로 100m 줄었지만 승군전이지만 한 번 더 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3번 다른 박질도 백두봉 레이첼하고 떴던 걸음인데, 이게 지금 승부가 없으면 경윤이 안 쳐요. 제가 볼 때는. 경윤이 태운 거 볼 때는 이건 승군전 승부를 하겠다고 얹히는 겁니다. 게다가 병합 때도 탄력이 좋고 훈련도 직전보다 2차 왔을 때보다도 훈련이 더 세요. 그래서 이 3번 다른 박질을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편성으로 볼 때도. 나머지 말들 중에 이를 낼 수 있는 전력을 평가해 보니까 일단 안장이 무서운 찰나의 주인, 사토시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1200, 1300 가끔 가다가 이제 터뜨렸던 말이 넓은 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유연명의로 안장 교체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이제 배당에 소지가 있는 말들입니다. 자, 5경주로 갑니다. 1300m, 그 5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 서울경마에서도 저는 10번 검빛 강자 승군전 치르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을 제가 좀 추천을 드려야겠습니다. 조건 자체가 지난번보다 상당히 좋아졌고, 페로비치가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기승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좋게 만졌는데, 자, 이번에 승군전 대비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다는 판단입니다. 10번 검빛 강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레이스는 덕성이로가 편한데 거리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슈퍼대물도 지금 골절로 와서 아직 예전 제가 입상했을 꿈의 클럽하고 슈퍼대물 제가 아주 대구라 했을 때를 아는데 그때 상황은 아직 조금 모자란 것 같고, 그렇다면 손오공이 여기서 못 들어오면은 앞으로 저팔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손오공이 이번 편성에서 못 들어오면 손오공은 이제 끝입니다. 여기서 못 들어오면 저팔계로의 변화를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레이스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막판에 한 발로 배당이 터질 수 있다 그러면 8번 스트롱샤인. 지난번에
참고 있다가 효리가 마지막에 날아왔는데 거리가 좀 짧았고 앞선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이 배당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원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일요일 부산교차 메인 승부처는 이경주로 준비했습니다. 1300m 국산마 5등급 12마리인데요. 자, 이번 경주에서 제가 메인 승부처로 삼은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건 내용으로 때리는 마필이 한 마리가 체포가 됐는데, 자, 그 마필은 이번에 반드시 좀 노려야겠다. 이번에 안 노리면 다음부터 인기마 노릇 톡톡히 할 마필입니다. 자, 그런 사연을 안고 출전하는 노림수 마필. 그리고 거기에 때려붙일 주력 마필도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상태 올려놨다. 이번에야말로 최선의 의지를 한번 보여보겠다. 아주 강한 의지 확인한 마필입니다. 인기 마필에 연연하기보다는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두 마리 마필을 노린다는 점. 결국은 뭡니까? 제가 과감하게 메인 승부처를 배당 마필로 엮어 드리겠다는 점입니다. 자, 부산까지 괜히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자, 이런 경주 하나 잡아내면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저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 좋은 부산교차 이경주, 성원의 메인 승부처 현장에서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로 갑니다. 1200 국 4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입니다. 성원입니다. 네, 임기현 기수가 돌아와서 좋은 마필을 많이 기승합니다. 그중에 4번 대한천왕인데요. 1300, 1200 거리에 상관없이 앞에도 가봤다가 따라도 가봤다가 이런 마필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아마 4, 5가 깜빡이로 팔릴 겁니다. 4, 5가. 근데 4는 인정을 하겠는데 5는 좀 지켜보고 싶네요. 감량이 있다 하더라도. 왜냐면 얘뿐만이 아니고 지금 발톱을 완전히 숨긴 복병들이 이번 경주에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인정을 하고 5번은 대끼로 팔리면 한 번 정도 검증 단계를 거쳐야 될 거로 보여져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터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있다면 우선 3번 파이어폭스가 이번에 아주 신경을 좀 바짝 많이 쓰고 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영철 기수를 6개월 동안 면허 정지를 맞게 한 말이 선파이터가 여기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한천왕하고 뛰었는데 그 당시는 선행을 못 나가고 경합을 해서 깨졌는데, 이번에는 김옥성 기수도 앞에 나가는 말 잘 타요. 그리고 또 갈아엎는데도 천재고, 사실은 이런 말 갖고 갈아엎으면서 튀어나가야 되는 게 정석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발톱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 10월 16일) 일요일 부산 3경주 거리 1400 혼합 4등급 핸디캡 12대의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자, 지난주 강승부 주간을 가져서 제가 60%대 메인 승부 적중률을 만들어냈는데 100% 적중률을 만들어낸 메인이 부산이에요. 부산 금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 중고배당 낙원 제대로 3대에서 적중을 했고, 그 다음에 일요일 최강 승부 주간에 최강 메인, 제가 인기도에서 밀려난 말을 놓고 치겠다라고 얘기해서 복승식만 16.8배 원틀 막건으로 경마팬 여러분들께 최강 승부 주간에 최강 메인으로 상황을 제대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번 부산 경주도 노림수를 갖고 들어가야 될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헛바람을 불어줄 그런 인기마가 몇 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배당 막건에 포커스를 제대로 꽂을 수 있는 찬스라고 판단해서 부산 3경주 부산 메인 승부 경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와 같이 중배당 막건으로 상황을 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7경주로 갑니다. 1400 4등급 핸디캡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요. 예, 4번 장산 로키입니다.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마필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엔 좀 지난번보다는 편성 자체를 너무 좀 잘 만났고요. 충분히 통할 수 있고, 다른 마필들의 전력이 저는 그렇게 좀 세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 장산 로키가 한 번 더 지켜낼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예. 3번 인본 챔프입니다. 지난번 외산말들과 뛰었는데 초반에 좀 힘을 많이 썼어요. 그 바람에 깨졌고, 그때는 또 훈련이 제 눈에는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장추열 기수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훈련을 전담했는데 상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본 챔프 신경을 쓰시면 되겠고, 천혜 강자도 꾸역꾸역 뛰는 놈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천혜 강자도. 왜냐면은 뚝심으로 뛰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부산 4경주 갑니다. 1200 4등급 핸디캡 8두 단촐한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 예, 어차피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좀 필요한 마필들 가운데 저는 6번 라이언파크가 외곽에서 모래를 안 맞는 전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정도윤 기수의 감량까지도 뭐 굳이 감량을 태워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도 해봤는데, 뭐 마필의 뭐 좀 부담 중량을 훨씬 더 덜어주겠다라는 의도고, 마필의 상태가 지금 너무도 좋네요. 6번 라이언파크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아주 제대로 때려먹은 마필이 3번 메이저 우승입니다. 3군에서 4군으로 내려와서도 그냥 흐지부지 그냥 눈 가리게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그냥 안 팔리니까 그냥 안쪽에서 갖다 꽂아갖고 그냥 들어왔던 마필이 3번 메이저 우승인데, 다시를 태워놓고 어떻게 타나 한번 볼게요. 어떻게 타나 한번 보자고요. 지난번 때려먹을 때하고 이번 어떻게 타는지. 물론 어떻게 타는지에 대한 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전력이 되는 말이 또 로드셀인데, 얘도 재검 때 보니까 말이 문제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10월 16일) 일요일 서울 8경주입니다. 우리 1700 혼합 4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토요일 메인 승부 경주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노림수로 두고 있었던 마필 출전해서 메인을 잡았다. 이번 8경주도 일요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뛴 거 보고서 제가 너는 다음에 나오면 바로 메인을 잡겠다라고 마음속에 먹은 마필이 출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요일 8경주도 상황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서울 경마에서 조금 아쉬웠던 메인 승부 부분을 이번 일요일 서울 경마에서 또 풀어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노림수가 큰 마필이 출전하고 있다는 점 경마팬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헛바람 부는 인기마 도려낼 수 있으니까 제대로 때리는데 힘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족중 만들고 후반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1600 혼합 3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원이. 예, 저는 3번 골드 블루입니다. 현군에서 적응력 충분히 키워놨고요. 그동안은 1900거리에 출전을 했다면 이번엔 1600인데 줄어든 거리지만 절대 불리할 게 없는 마필이고, 지난번보다도 이 스피드감이 대폭 좋아진 내용이 있는 만큼 3번 골드 블루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 추천만은 5번 위시미럭입니다. 요즘 뭐 최은경 기수 하면 뭐 그냥 알아주시면 되죠. 말 잘 타기로. 근데 이제 중장거리까지도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있네요.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늑발을 하면서 선행을 못 나가서 경주를 망쳐버렸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량이니만큼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시미럭 추천을 하겠고요. 3착 승부란 말이 이제 퀸 엘레강스하고 나는 뒤에 미다가 있는데, 나는 뒤에 미다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외곽에 저 I'm your father가 나는 뒤에 미다입니다. 이 두 마리 마필 모두 다 사연이 있었던 전력들이에요. 하나는 퀸엘레강스는 레이스가 너무 빨라서 해가 끌어서 깨졌고, I'm your father는 그냥 눈치 보다가 못 들어오면서 3착을 했고 승부를 했고, 이런 사연 있는 말들이 5경주에 많이 나온다는 점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2000m 혼합 오픈 KRA급 대상경주. 자, 12의 접전 구도로 펼쳐지는데, 성원년 뭐 내용 들은 거 있으면, 좋게 들은 내용이 있으면 하나 얘기해보죠. 뭐 일단 클린업 조이 하만식 기수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뭐 저 역시도 이 마필에 대한 거는 기대감 상당합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혼합경주 국산, 그러니까 이 서울 마필들과의 대결이라면 클린업 조이의 능력 절대 저는 뭐 딸린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또 부담 중량도 지난번 60에서 이번에 57, 그리고 최선의 준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위닝 앤디가 지난번에 이제 클린업 조이를 이긴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부담 중량의 차이가 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클린업 조이가 부산 갔다 와서 클린업 천하하고 조이가 다 상태들이 베스트에서 올라오지 않아서 클린업 천하는 두 번 다 바닥치고 그나마 클린업 조이는 제 명목을 유지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세기는 구가 세죠.
이도 지난번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구절염이 있어갖고 말도 세게 놔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좀 좋아졌고 위닝 앤디도 도전 세력이 될 수 있고 어쨌거나 그 전에 7월 3일 날 뛴 거 보면은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좋아진 말이 또 외곽이 치프레드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진 전력들이 있어요. 직전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배당판을 보시고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6경주입니다. 1400 1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 네, 19조에서 두 마리를 출전시켰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1번 에메트 그리고 지난번 우승했던 10번 메인스테이인데 에메트라는 마필도 센 말은 맞는데 우선 좀 적응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10번 메인스테이는 저는 다시 한번 인정입니다. 부담 중량적인 측면이나 1400거리라면 메인스테이는 저는 무조건 좀 통할 수 있을 큰 이변이 없는 한 통할 수 있겠다 판단하는 마필입니다. 예. 자, 지난번에 메인스테이한테 깨졌어요. 해상풍. 그 당시 2차 했던 말이 이제 인디언 스타인데 그 인디언 스타가 대상 경주를 먹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그렇게 보면은 해상풍이 못 뛴 게 아니고 인디언 스타가 잘 뛰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물론 그 당시 오경환 기수가 해상풍으로 따주지 못한 거는 좀 밀대 힘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몇 번 얘기했더니 어디서 미는 걸 연습을 했는지 지난주는 오경환 기수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방송들의 여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런 게.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 예전에 쩐의 전쟁 한창 할 때는 쩐의 전쟁이 제가 이 타이틀을 말고 이제 위닌 방송 말고 쩐의 전쟁이란 타이틀을 만들어서 이제 초창기에 할 때는 서울에 있는 그 부진 기수들 욕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기수협회도 불려간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곡해하는 기수들이 있는 반면 그거를 잘 이용을 해서 본인의 스타일을 바꾸고 케이스를 훌륭하게 이끌어가는 기수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상당히 이런 방송을 진행할 때 제가 욕을 먹더라도 잘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수들이 열심히 타줄 때 또 조교사 분들이 열심히 말을 만들 때 그렇게 해서 인기마들이 입상을 잘 할 때 경마 팬들이 그래서 지지 않을 때 모든 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꼭 경마에 한해서만이 아니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윗대가리들을 썩어버리면은 밑에선 어떻게든 헤쳐먹으려고 농간질이나 하려고 눈치 보기 바쁩니다. 윗대가리들이 멀쩡하면은 밑에서 장난은 못해요. 괜히 또 잘난 척하고 있네요, 제가. 네. 어쨌거나 해상풍 그런 사연이 있던 거고 미라클 라인도 지금 2번 경주 좀 고전을 했던 말이에요. 그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훈입니다. 성훈이 준비한 일요일 서울 메인 승부처는 바로 10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1400m 국산마 3등급인데요. 제가 메인 승부처의 조건,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제 배당 마필을 조금 손에 쥐면서 조건을 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원래 승부로 들어가는, 쉽게 말해 우리가 배팅 들어가서 제대로 때릴 수 있는 배당, 확실한 믿음을 주는 축마, 그리고 불안한 인기마, 거기에 때려붙일 노림수 후창마. 자, 제가 생각하는 3대 조건, 메인 승부처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주는 축마 잡아놨고요. 불안하게 바람만 잡고 사라질 불안한 인기마 잡아놨습니다. 거기에 때려붙일 노림수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분석하면서 잡아놓은 경주가 10경주입니다. 자, 메인 승부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제대로 된 한구라를 기원하겠습니다. 라스트 11경주 갑니다. 1400 혼합 3등급 핸디캡 11대 접전 구도고요. 제가 오늘은 마지막 경주로 준메인으로 갑니다. 물론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준메인이든 메인이든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마지막 경주에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는데 제가 준메인을 잡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준메인을 마지막 경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원 의원이 추천하는 말 하나 듣고 가죠. 네, 이번 블레이징 스타인데요. 이마필이 지난번 그 특별 경주였죠. 거기 나가서 외국 기수가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던 마필인데 그때는 좀 말을 좀 모르고 탔다는 판단이고 이마필 조인권 기수가 잘 알고 기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블레이징 스타 일단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말을 모르고 탔죠. 당연히. 예. 왜냐면은 각지를 알고 탔으면 그렇게 무리 안 하고 타면서 입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각지를 모르니까 욕심을 좀 낸 나머지 그렇게 됐어요. 제가 보더라도. 자, 그 말은 이번 블레이징 스타는 그런 사연이 있고
또 다른 말들도 사연이 각기 다 있는 사연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에 사연을 플러스시켜서 마지막 경주 적중을 만들어낼게요. 그리고 안 되는 말이 또 바람을 잡아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배당도 먹을 게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경주 당근어천지의 준메이는 사연 플러스 사연 플러스 사연 있는 말들 압축을 해서 마지막 라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요경마, 1호경마 배당말도 그렇고 보병말도 그렇고 인기말도 그렇고 전부 경마팬 여러분들께 다 꺼내드렸습니다. 그런 무기들 가지고 경마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현장에서 경마팬 여러분들이 더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말들 제대로 뚫어지게 보고 있고 또 내용 또 듣고 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승전보를 받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